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자, 오늘은 지식정보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제를 보셨겠지만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거의 지금 5년 동안 매일같이 듣는 질문 같아요. 뭐냐면 제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에서 사당 3동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개업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질문이 사당동에서만 중개하시는 거예요? 사당동만 중개가 가능한 거예요? 사당동만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 그 비슷한 질문, 어떤 질문인지 아시겠죠? 사당동에 국한돼서만 중개가 가능한지가 핵심인데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당연히 중개사 자격증이 없으시고 일반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구가 들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 질문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거기 때문에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 얼마 전에 이제 감사하게도 자취남이라는 규모가 크신 되게 유명하신 유튜브 채널에 제가 함께 월세집 구하기 프로젝트를 참여를 해서 성남에 가서 집을 구해드린 그 영상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웠고 긴 프로젝트였지만 저에게도 큰 도전과 모험이었는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돼서 자취남 채널에 자취남님과 그리고 거기 집을 구하셨던 또 의뢰인분들 그리고 PD님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 여기서 또 전하고요. 그 영상을 통해서도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 지인들 그리고 문의하시는 많은 손님들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사당동만 가능한 건지, 왜냐면 제 지인들 같은 경우는 다른 동네 집을 구하고 싶은데 저를 통해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개업을 했고 또 공인중개사 대표이기도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사람이잖아요. 전국 어디든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대상물은 다 중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먼 동네를 가게 되면 이제 소위 출장이라는 개념으로 출장을 나가게 되는데요. 중개사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비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그냥 저도 그렇게 실비 청구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죠. 물론 제가 출장을 나간다는 건 굉장히 그만큼 제가 도와드려야 할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친분이 있고 혹은 그럴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는 거라 보수를 전액 다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 친구가 친한 군대 선임이었던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당산동에 신혼집을 구해주려고 당산동 아파트를 계약할 때 뭐 이럴 때도 신혼 선물 대신으로 보수를 아주 저렴하게 받고 집을 구해준 이력도 있고, 많은 형님들이 다른 동네 예를 들면 강남 이런 쪽에 상가 점포를 구하실 때 직접 출장을 나가서 같이 계약을 해드린 경우도 있고, 또 얼마 전 보신 영상처럼 성남에 가서 그런 먼 동네에 가서 중개를 한 이력도 있고요. 또 이제 오늘 잠시 후에 1시간 정도 후에 제가 이제 시흥에 아파트 계약을 하러 가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전세 사기를 당할 뻔한 경우에서 다행히 여러 가지 컨트롤을 잘 해서 운도 좀 잘 맞고 해서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게 됐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또 저를 통해서 이번에 또 새로운 집을 구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계약서를 쓰러 가기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전에 계약서 내용도 다 검토를 하고 서류도 제반 조건들도 조율사항도 다 전달을 하고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늘 잠시 후에 계약서를 들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계약서가 외람된 얘기인데 이렇게 계약하는 종류별로 고객님들의 연령대, 성별에 따라서 제가 계약서 종류를 다 하나에 얼마씩 한 1,500원에서 2,000원 사이 할 거예요. 이삿짐에서 주는 무료 계약서 파일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나씩 구입을 하는데 오늘은 아파트라서 이렇게 아파트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렇게 먼 동네를 가는 것이 당연히 가능해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좀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로, 그리고 솔직하게 물리적인 시간도 그렇고 원룸을 구하는 지인이 제가 사당동이니까 예를 들면 저 먼 동네 혹은 경기도 외곽 이런데 원룸을 구한다고 저에게 구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원룸까지 직접 현장에 나가야 되고 계약할 때 또 가야 되고 잔금할 때도 케어를 해야 되고 대응이 안 되고 사실상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상으로 도와드려야 되는 분이거나 정말 어려운 분이라면 제가 옥탑방도 그렇고 어떤 어르신도 그렇고 이 동네에서 무상으로 해드린 적은 있어요. 혹은 금액을 아주 조금만 받고 해드린 적은 있죠. 근데 이렇게 먼 동네까지 제가 나갈 정도로 아직 그렇게 시간이나 금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출장은 사실상 실익이 맞아야지 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해당 동네, 구하는 동네가 있다면 A지역이라고 칭할게요. 그럼 그 A지역에 물건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겠죠. 그곳에서 공동중개를 해줘야지 제가 같이 이 손님 쪽을 모시고 가서 중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이 A지역이 굉장히 먼 동네인데 그곳에서 저한테까지 의뢰를 주실 이유가 없겠죠.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독자님이나 제 지인인데 꼭 저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먼 동네 물건이어도 저에게 물건을 의뢰해 주시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럴 때는 손님을 모시고 집을 보러 갈 때 손님을 모시고
그 물건을 보러 갈 때 대응이 어렵겠죠.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코앞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통념상 내가 위치한 사무실 근처에서만 중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만 중개를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자격증을 딴 공인중개사는 전국 어디든 다 가능해요. 제주도 땅도 구입을 할 수가 있죠. 북한 땅만, 국가만 다르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데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냐가 아니라, 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중개사법이라는 게 83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85년도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회차 시험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전부터 옥덕방을 하시던 사장님들 있죠. 그 사장님들은 그러면 자격증 시험을 보지 않으면 이제 중개를 못하는 건가? 라고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죠. 그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호칭을 다르게 써야 하고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흔하게 보이는 게 길에 다니시면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게 보이죠. 표시를 할 때 의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리고 대표자 이름은 필수로 넣어야 하고요. 아주 가끔 되게 오래되고 허름한 간판 중에 무슨 중개인 사무소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신 분은 봤는데 라고 하실 수 있겠죠. 100 중에 99는 중개사 사무소예요. 다 자격증을 따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나머지 한 분, 간혹 가다가 한 분씩은 무슨 중개인 사무소라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기득권층이고요. 한마디로 자격증이 시행되기 전부터 30년도 넘게 전부터 일을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연로하시거나 그래서 그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소위 요즘처럼 신시대식으로 세련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들어가 보면 당연히 거기에 사장님은 어르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85년도부터 중개를 하신 분들을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중개인 사무소인데 현재 저처럼 젊은 사람이 중개인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1살, 2살, 3살 4살 이럴 때부터 중개인을 했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어르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이 중개인 분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관할 시군구, 그러니까 해당 관할 지역에서만 중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매 업무, 경매 매수 신청 대리라는 업무를 교육을 받으면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공매 업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분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득권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폐업을 하면 다시 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자, 우리 중개사들은 일반적으로 시험을 받고 개설 등록을 했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 다른 데 또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개인은 말 그대로 그 자리에 한해서 그 점포에 한해서 그 시기에 한해서 기득권을 준 거기 때문에 새롭게 개업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인 사무소를 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 30년 이상 일을 하신 분들이어야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계셨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부동산 사이클이란 것도 있고 경기도 있고 또 한 직무에서 한 직업에서 몇십 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상 또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인 사무소 보기 힘든데 저는 지금 기억나는 곳이 한 곳 있어요. 이수역 쪽에 먹자골목 쪽에 한 곳 중개인 사무소를 제 간판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 사장님을 뵙지 못했어요. 다시 삼천포로 얘기가 빠졌는데 또 마저 특징을 설명을 마무리를 하면 이제 이분들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관할 지역 외에도 공동중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먼 동네 사무소와 관할 지역 외에 사무소와 공동중개 해본 적은 없어요. 저희 관할 지역 근처에 있는 지역에 공동중개를 중개인 사무소와 해본 이력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마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으로 개업을 한 중개사라면 전국 어디든 중개는 가능하다. 다만 해당 그 중개사가 있는 사무실 주변에 매물을 보통 확보를 하고 있지 다른 동네 매물을 확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물건을 구하려는 해당 동네의 부동산과 공동중개 요청을 해서 공동중개를 수락을 하면 같이 제휴를 맺어서 손님을 모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는데 그럼 중개보조원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중개보조원은 기득권층을 가진 중개인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를 취득한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중개를 보조하는 보조원으로 해서 대표가 고용등록을 해야 되고 피고용인으로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흔하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명함에 보시면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이 없고 실장, 가장 많은 게 실장이에요. 그리고 뭐 이사, 부장, 과장, 대리 이런 식의 직급을 써놓으시고 거기에 성함을 써놓으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조원이라고 칭하고 이제 집을 보여줄 때 보통 보조원분들, 실장님들이 많이 나가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2인 이상의 사무소는 실장님이 보통 한 분씩 계시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영상처럼 이제 앞으로 보조원 분들께서 설명을 하실 때도 본인이 중개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야 된다라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한 내용을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개 사고가 무자격자들의 중개 행위
행위 혹은 중개 알선 때문에 사고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사전에 알아둬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이중 소속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무실에만 근무를 하셔야 되고요. 대표자가 반드시 고용인으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인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중개인 분들은 공인중개사라는 호칭을 쓸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다는 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서 간판을 보실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득해서 개업을 하신 분들이고,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라고 안 돼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 혹은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간판들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다. 그만큼 경험과 실무에 농익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죠. 대신에 최신 법령이나 혹은 최신 트렌드에는 조금 따라가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분들도 아직 영위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한 길을 걸으셨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경외심과 존경심을 갖고 지나가면서 간판을 보기도 해요. 또 신기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질문을 받는 거, 사당에서만 중개하시나요? 결론적으로 제가 얼마 전 영상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파트 계약하러 갈 시흥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몸소 보여드리자면, 사당에서만 중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물건은 다 사당에 있고, 사당으로 오시는 분들은 사당에 있는 집을 보여드릴 수 있고, 저에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동네도 제가 출장을 나갈 수 있다면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동중개가 가능하다면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공인중개사님들이 다 똑같이 통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손님분들, 이 내용 보시고 꿀팁 아닌 꿀팁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